안녕하세요. 모두의 블록체인 강의 강철입니다. 바로 이전 강의에 최초의 암호화폐인 이캐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후 이캐시를 필두로 수많은 전제 화폐 및 암호화폐들이 등장했다 사라졌습니다. 대다수는 비록 허무하게 사라지고 잊혀졌지만 비트코인 백서에서 알 수 있듯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을 만들게 해준 존재사유가 되었습니다. 비트골드는 그 이름에서부터 유추가 되듯이 비트코인에게 영향을 준 암호화폐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비트코인 백서에서는 비트골드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명칭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과 유사하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과 가장 유사한 아키텍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화폐는 비트코인 골드와는 즉 BTG와는 완전히 다른 화폐입니다. 비트골드는 암호화폐계에서 진정한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는 닉자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를 만든 것에서 벗어나 이더리움이 채용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까지 최초로 고안한 인물입니다. 비트코인이 탄생되기 10년 전에 고안된 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보다 더욱 진보적인 암호화폐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닉 자보 혹은 니콜라스 자보는 미국에서 태어나 워싱턴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하고 프란시스코 마르노킨이라는 대학교의 명예교수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1994년에 스마트 계약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론화시킵니다. 그러니 비탈릭 부텔린이 스마트 계약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더리움의 백서를 보면은 닉 자보의 언급이 되어 있으니 이 백서를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토시의 비트코인도 그렇고 비탈릭의 이더리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암호화폐 적시적소에 잘 적용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비트골드는 현재 암호화폐의 거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캐시의 아키텍처가 약간 이질적인 중앙화된 느낌의 리플과 유사하다 한다면 비트골드는 현재 퍼블릭 체인의 화폐들과 유사합니다. 비트골드를 만들게 된 이유는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닉자보는 2015년 비트코인 인베스터 컨퍼런스에서 비트골드를 만들게 된 이유로 모든 당사자의 취약점을 최소화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는 비트코인의 등장 배경과는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가에서 막강한 권력이 있고 국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분산화시켜서 진정한 화폐의 주권을 갖자인데 비트골드는 비효율적인 현재 금융시장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등장 배경만 놓고 보면은 재미있게도 리플과 유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여러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그가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사기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막대한 손실. 2009년 기준으로 연간 약 1,900억 달러를 손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국경 간의 거래가 힘든 문제. 이건 다들 알고 있는 문제죠. 세 번째, 아즈텍의 금을 스페인이 약탈한 행위, 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1933년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인들에게 많은 금을 연방정부에 넘겨주도록 요구한 행위, 즉 국가가 시민을 상대로 삥 뜯는 행위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금융은 너무 쉽게 빼앗길 수 있으며 국경 간의 거래도 힘들고 고전적인 금융 시스템은 사기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비트골드는 비트코인의 아키텍처 선구자로 평가받는 화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유사합니다. 이 화면은 비트골드와 비트코인이 얼마나 유사한지 각각의 기술들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 사실 비교라고 볼 것도 없겠네요. 게다가 닉자보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과 금을 채굴하는 어려움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약 퍼즐을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그 솔루션의 문제를 푼 누군가에게 대가로 디지털 화폐를 보상할 수 있다. 이미 비트골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굴이라는 개념을 닉자보가 이때 완벽히 구현하고 정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POW라고 하는 작업 증명 방식이 닉자보가 고안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비트코인 모습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은 기분 탓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트코인과 유사한 비트골드가 현재 화폐로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중지불 문제의 방어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안한 시스템은 네트워크 주소 기반의 방식이었으나 이 방식은 11어택에 취약하고 이로 인해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11의 유래는 다중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여성에 대한 연구를 다룬 책에 제목에서 따온 것으로 11어택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척 행동을 하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코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기관, 예를 들면 은행과 같은 곳에 도움을 받는 방식을 취했지만 닉자보는 이는 궁극적으로 비트골드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채용하지 않았고 결국 비트골드는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10년 후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닉자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게 됩니다. 사실 이캐시와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한 비트골드 외에도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코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비트코인 100선만 보더라도 비머니라든지 해시캐시라든지 꽤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역시 1991년도에 나왔으며 2004년에 특허권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니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은 사실 이러한 선배들의 수많은 실패 및 아이디어들을 잘 버무려서 만든 제품입니다. 다음 강의는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의 블록체인 강의를 강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